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예비 금융 전문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중요한 거, 은행 경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갑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은행가들이 매일 아침 눈 뜨면서 하는 고민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은행이 이 보이지 않는 적들, 그러니까 대출의 위험과 어떻게 싸우는지 그 전략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은행을 괴롭히는 숨은 적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심사와 감시라는 첫 번째 무기, 그리고 장기 고객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담보라는 안전망, 그리고 최후의 방어 수단인 신용 할당까지. 마지막에는 이걸 알아야 왜 금융을 정복할 수 있는지도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은행에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아니, 돈 빌려주는 게 그냥 이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두 명의 아주 골치 아픈 악당이 있어요.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역선택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생기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정말 급하고 그래서 대출을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뭐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 같은 겁니다. 반면에 도덕적 해이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대출자가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하면서 그 돈으로 막 위험한 데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건 은행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종의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럼 역선택이라는 건 면접만 보고는 알 수 없어서 채용하고 보니 최악의 직원을 뽑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건가요? 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은행은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행이 이 무시무시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은행의 무기고에서 꺼내드리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죠. 바로 심사와 감시입니다. 결국 모든 건 정보를 제대로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바로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 미시킨 교과서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신청자를 아주 철저하게 심사, 즉 스크리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대출자고 누가 나쁜 대출자인지 가려내야만 해요. 말 그대로 은행 자체가 하나의 정보 생산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신용정수,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은 얼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소득은 안정적인지, 직장은 얼마나 다녔는지, 만약에 사업대출이면 사업계획서까지 아주 샅샅이 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평탄이나 인성 같은 비공식적인 정보까지도 참고를 하죠. 여기 배경에 있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투자할 기업을 고르듯이 대출 신청자의 모든 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심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서류처럼 딱딱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어떤 서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예요. 바로 장기적인 고객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처음 계좌 튼 고객이랑 10년 넘게 우리은행만 써온 단골 고객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 더 잘할까요? 당연히 10년 된 고객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고객과 오랜 관계를 맺으면 정보를 얻고 감시하는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의 계좌 거래 내용만 쭉 훑어봐도 이 사람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아닌지 훤히 보이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약상의 도구들, 그러니까 든든한 안전망,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안전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담보죠. collateral. 이 담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첫째는 만에 하나 돈을 못 갚았을 때 은행에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 그리고 둘째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대출자가 애초에 돈을 떼먹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담보는 그냥 은행이 드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보험 같은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담보는 대출자에게 만약 잘못되면 내가 이걸 잃는다라는, 즉 잃을 것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평생 모은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그 돈으로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아주 강력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기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전략 중에서 어쩌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전략일 수 있어요. 바로 신용할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최고의 대출이 아예 해주지 않는 대출일 수도 있다는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험한 대출자라면 그냥 이자율을 아주 높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오, 그거 아주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자율을 그냥 막 높여버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역선택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자율 20%라고? 괜찮아. 나는 한 방에 100% 먹을 수 있는 데다 투자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가장 위험한 도박꾼들입니다. 결국 은행은 이자 좀 더 받으려다가 최악의 고객들만 바글바글하게 모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훨씬 더 현명한 방어 전략, 바로 이 신용할당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온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저 이자 다 낼게요 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대출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아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억 신청하셨네요? 5천만 원만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출의 양을 조절하는 게 무작정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은행이 신용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이 도대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금융정복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정말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금융시장을 꿰뚫어보는 열쇠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본 원칙들 안에 있습니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이 개념들은 그냥 은행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본기만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여러분 모두가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배운 위험과 정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위험 관리의 원칙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주식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 결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금융 정복을 향한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